네, 안녕하세요. 선울기입니다. 오늘 하루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이 지났고, 이제 한 이틀만 더 일하면은 이제 주말이 또 옵니다. 오늘은 이제 생각보다 많은 일용직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한국을 보면 오랫동안 부동산을 빼놓을 수 없죠. 부동산 개발과 인프라 확장을 중심으로 건설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 어느 나라도 그렇듯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건설업을 빼고 이렇게 성장할 수는 없었죠. 그런 과정에서 많은 현장 근로자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오늘 일을 하고 하루치 품삯을 번다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건설 경기 둔화가 굉장히 심각한데, 부동산 시장이 이제 침체로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고금리가 아직도 사실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긴 하지만, 이제 옛날 과거 평균치에 비하면은 아직 고금리인 거죠. 그렇게 원가가 상승이 되고, 이제 PF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시장이 위축되면서 이런 복합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건설사들의 폐업이나 파산이 증가하고 건설 현장 발주가 감소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일용직과 현장 근로자의 일자리 급감이라는 흐름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죠. 계속되는 건설사 폐업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국의 일반 건설 업체, 이제 일반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회사의 폐업 신고 건수가 2024년에 역대 최고 수준인 641건을 기록했고, 2025년 1월에서 5월까지만 봐도 폐업 신고가 276건에 달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36건, 대략 11.6%가 증가했어요. 24년에는 폐업 신고뿐만 아니라 이제 파산을 포함한 구조조정, 청산 방식의 건설사 수도 크게 증가했고요. 2024년 이제 1월에서 9월까지를 보면 2,569건의 건설사 폐업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건설업의 고용 및 일자리 감소를 당연히 초래하는데, 25년 3월 기준으로 건설업 취업자가 약 193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8.7%가 감소했고요. 같은 기간 취업자 전체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분야만 유독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건설업 분야에서 약 10만 9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고요. 22년에 보면은 약 230조 원의 수준이었던 전국 건설의 수준은 23년 약 170조 원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건설 비용 지수가 2020년 대비 24년 11월에 약 29% 상승을 했고요. 이게 원가 부담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체감 변화도 심각한 상황인데, 서울에 이제 구로구에 가면 남구로 시장을 또 예를 들어보면 한때 하루 수천 명이 모이던 일용직 근로자 집합 장소에서는 지금 하루 일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품삯도 과거보다 낮다는 체감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수부는 이제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이 과거 18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에서 최근에는 약 15만 원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인터뷰도 많이 돌고 있기도 했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해보면 뭐 다 앞에서 말했듯이 고금리 원가 상승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PF 시장이 위축되는 게 굉장히 큰 이유이고요. 일단 당연히 고금리 환경에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 이제 PF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서 건물을 지어도 이걸 이제 분양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게 많이 초래되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지고 건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로 인해서 새 사업이 위축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 비용 지수가 또 급등한 것도 이러한 원가 압력을 반영하는데, 새로운 발주가 줄면 하청 현장 관리, 일용직 채용 등이 뒤따라서 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주택 공급이 과잉되고 악성 미분양 아파트들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또 규제 강화 등이 맞물리고 개발이 건설로 이어지는 흐름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건설사들이 수주를 받지 못하고 건설 현장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데, 현장이 줄면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곧바로 일감 감소로 연결됩니다. 또 그나마 있던 건설 현장에서도 점점 기술이 또 도입되고 모듈화, 공장화 등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통적인 현장 일용직의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전면적 자동화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노동 수요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결과로 중소나 중견 건설사들이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미지급금이 증가하고 담보부채가 증가되면서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그 결과 이제 버티고 버티다가 폐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소건설사의 폐업은 또 바로 하청을 주는 일용직 근로자의 일감의 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설 현장의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자재비나 노동비 등이 오르면서 현실적으로는 일용직을 많이 고용해서 저임금으로 현장을 돌리는 방식이 점점 쉽지 않은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제 발주가 줄면 당연히 일용직 근로자는 빈번한 비일간적 고용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뭐 언젠가 뭐 현장 모집 차량에 타고 나가는 분들이 그날 일감이 없어서 일당이 낮아지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요. 앞서 말했던 구로구에서 어떤 목수분께서 하신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데 한 달에 일한 날이 한 10일 정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죠. 그것도 이제 하루 일당이 한 18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한 달에 10일 정도 일했을 때 이제 18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게 되는데 사실 이제 가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소득이 줄어들면 생계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가계 리스크도 올라가는 상황이 맞물리게 되고요. 또 일자리가 줄면 더 많은 사람이 적은 일감에 경쟁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임금이 또 낮아지거나 조건이 악화되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과거에 이제 18에서 20만 원 정도의 하루 일당이 15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경험담이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일용직 현장 근로자는 또 일반적으로 현장 경험만 있고 정규직 경력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상태에서 일감이 또 줄면은 다음 현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경력이 쌓이지 않는 악순환에 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나 신체 조건 등이 악화되면서 전직이 또 직업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구조이죠. 또 요즘에는 전국의 어느 건설 현장에 가도 흔히 들리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자리가 없고 현장 가면 다 죄다 외국인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단순히 불만이 아니라 한국의 건설 노동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20년 전만 해도 건설 현장은 중장년 한국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오늘 일해서 오늘 먹고 산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설 일용직의 삶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몇 년간에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국내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과 맞물리면서 그리고 임금 경쟁 격화가 또 맞물리면서 한국인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많은 건설 현장에서는 인건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한국인보다는 외국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고요. 외국인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일당이 3에서 5만 원 정도 저렴하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주에 6일에서 7일까지도 근무를 기꺼이 감수하는 걸 보면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사 제공 등 조건이 열악해도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고 중요하다며 묵묵히 일을 합니다. 당연히 본국에서 일하는 것과 노동 강도를 생각해 봤을 때 하는 만큼 버는 것보다 하는 만큼 이제 훨씬 더 벌어가는 이제 한국 일용직에서 1년 일하면 목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도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메리트로 작용을 하는 거죠. 반면에 한국인 일용직들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서 더 낮은 임금을 받기에는 버티기 어려운 걸 보면 일자리가 빼앗길 수밖에 없는 더 구조적인 이유가 연쇄적으로 작용합니다. 일단은 한국 건설업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단순히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가 교차하는 복합 위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건설사의 폐업 증가나 현장 일감이 감소하고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은 그런 증가가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요. 현장에 일용직 노동자가 일감이 없어서 걱정이고 임금이 낮아졌다는 체감으로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오늘도 사실 일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다시 경기가 좀 저점을 찍고 회복을 하는 구간으로 돌아간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신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